이번엔 76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이 7억 원이 있는데 갭 투자를 이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당장 거주 계획은 없고요. 전세 임대를 줄 예정인데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아파트가 없을까요가 궁금하십니다. 당연히 새롭게 투자를 하신다면 좀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든든했으면 하는 바람 모두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디 쪽을 보면 좋을까요? 네, 여유자금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송 관계상 특정 아파트를 사셔라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개별 상담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는 특정 지역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지역 선정만 좀 해드릴게요. 7억 전후 정도 되는 자금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두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한 10억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일 것 같아요. 한 13억에서 전세가가 잘 나간다면 14억, 15억 정도까지 이렇게 지역 선정을 하시면서 미래 가치가 좋은 곳 딱 두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하고 용산입니다. 용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군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 입지는 너무 좋은데 또 전세가가 생각만큼 안 나가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용산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지도를 지금 펼쳐놨고요. 공덕역하고 효창공원 사이가 구의 경계가 될 것 같고 만리동에서부터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중구하고 마포하고 용산구 세 개 구역이 합쳐 교차하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뭐 한남더 앞에 버티고기 앞에서 용산이 이렇게 반경 안에 들어가는데 용산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은 녹지로 조성이 될 거라서 용산에 대한 그런 메리트나 값어치는 기대 이상이 될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안에서 잘 보시면 지역 간의 발전을 좀 저해시키는, 단절시키는 요소가 있겠죠? 바로 철길입니다. 이 철길이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경부선이라든가 도시 안에서도 내륙 안에서도 뭐 지하철 2호선이나 1호선이나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다니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 구간이 서울시 안에서 한 10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이 지상철도가 지하화가 되게 된다면 그 지상 공간이 공원화가 되든지 아니면 업무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어떤 기업체에다가 매각을 통해서 공사비 재원을 조달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산이 갖는 기대치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철길 우측변으로는 상당히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고가의 아파트들은 한강변이나 한남동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역 주변이라던가 이 남영역 삼각역 주변의 이쪽 그 건너편 이쪽 지역은요. 지역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아파트 값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개발은 꼭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지하로 내려가는 게 사실 장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뭐 15년에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슈가 되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몇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대단지였어야 되고요. 브랜드였어야 됐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 여건의 변화입니다. 주변 여건이 단절돼 있어서 철길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매연도 나오고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사는데 이게 공원화가 되거나 공원화가 되든지 공원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든지 또 교통이 아주 개선이 되든지 업무타운이 확충이 되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지역을 체감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지역이
용산이 될 것 같고요. 용산 안에서도 이 주변에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10억대 초반 정도, 이쪽 서울역 주변에는 10억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한 50에서 60% 정도 전세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7억 정도 전후되는 자금 가지고 이쪽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두 개 지역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재 지역은요, 또 용산만큼이나 개발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 중에 하나겠죠. 양재 지역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습니다. 7층 이상은 높일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풀리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주변, 여기는 주거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쪽에 내년부터 뭐 할인 부지에서 착공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제 고층 건물들 올라가는 것들을 눈에 체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거주 환경은 너무 좋은데 이쪽에 저평가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양재천이라든가 양재시민에서 주변에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10억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50에서 60% 정도, 60%까지 일단 보셔야 될 거고 전세가를 볼 때 그 정도 자금 갖고 진입할 만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지 선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재 지역과 용산 지역을 유심히 보시고 아파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유 자금을 이제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면서 미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 두 곳을 짚어주셨어요. 용산과 양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도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주변 인프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